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6일 화요일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KBS 월드 방송이 남가주 일원의 위성과 케이블 등 미국 주요 플랫폼의 HD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방송 콘텐츠가 미국의 주요 위성사와 케이블 네트워크를 통해 HD로 방송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보도에 노수훈 기자입니다. 디렉TV와 DC 네트워크, 그리고 타임워너 케이블과 버라이전 파이어스, 미국의 주요 위성과 케이블 네트워크사의 이름입니다. 올해 KBS 월드 프로그램이 KXLA 지상파를 통해 HD 방송을 시작한 이후 이제는 미국의 주요 플랫폼에서도 HD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It's a matter of going now to the cable operators, the satellite operators like DirecTV and Dish and Time Warner for the cable side, and now saying, okay, we're ready to go with high definition. Let's go ahead and launch KBS on high definition for cable and satellite, since we already have been able to do that now for over-the-air broadcast. KBS 월드가 미국의 주요 플랫폼에 HD 방송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남가주 일원의 최대 지상파 네트워크이자 의무 전송 채널인 KXLA가 위성과 케이블 등 모든 플랫폼에 HD 송출을 확대한 데 따른 것입니다. KXLA사는 올해 안에 칵스 케이블과 AT&T 유버스 그리고 차터 케이블을 통해서도 HD 송출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I think that's going to be the biggest change and biggest satisfaction that viewers are going to come to see when they see the clarity of watching KBS programming. 아주 선명하고 우리 KBS가 한국의 그 방송을 선도하는 그런 방송국 아닙니까? 한국의 방송 콘텐츠가 사실상 미국의 모든 메이저 플랫폼을 통해 이처럼 HD 방송을 시작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KBS 뉴스 노승욱입니다. 거대한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형성되어 있는 미국에서 조연일 수밖에 없었던 아시안 아메리칸들이 문화적인 네트워크를 결성해 점차 주역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아시안 아메리칸 대중문화의 부흥을 이끌고 있는 문화공연단체 콜래보레이션이 있습니다. 아시안 문화유산의 달 기획특집, 오늘은 콜래보레이션의 로이 최 대표를 윤범수 기자가 만났습니다. 지난 2010년 빌보드 싱글 차트 1위에 오르며 전 세계를 휩쓸었던 한인 힙합 그룹 파이스트 무브먼트. 한류 스타이자 대형 가수인 에일리와 오디션 프로그램 우승으로 혜성같이 등장한 버나드 박, 유튜브 싱어송라이터 스타인 데이빗 채와 할리우드 배우 제임스 카이슬리까지 이들의 모든 첫걸음은 콜라보레이션이라는 작은 무대에서 시작됐습니다. The reason why we're so proud of them is because we saw from 10, 12 years ago when they would perform, whatever venue it was, it could have been 10 people, it could have been 200 people. Their energy level was the same, their work ethic was the same. They never gave up. 지난 2000년 한인 코미디언인 PK 폴김 씨가 미국 내 끼 많고 재능 있는 한인들의 공연 무대를 위해 창설한 콜라보레이션은 지금까지 16년 동안 여러 한인과 아시안 아티스트들을 배출해냈습니다. 3년째부터 지금의 대표를 맡고 있는 로이 최 씨가 대표 프로듀서로 영입됐고 콜라보레이션은 이후 미 전국 14개 도시에서 연평균 96회의 공연을 펼치는 아시안 최대 대중문화 공연단체로 성장했습니다. Your opportunities are just as limited. And so it made sense that if our mission is empowerment through entertainment, if it was about creating opportunities for these artists that look like us, and we also wanted to inspire younger artists that look like us, then it made sense to make it Pan-Asian. 협업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에 머리 글자를 한인을 뜻하는 K로 바꾼 콜라보레이션은 미국에서 태동한 한류의 또 다른 모습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편 나아가 미래에는 더 큰 목표도 지향하고 있습니다. 2년 전부터 글로벌 단체로의 도약을 선언하며 전문 경영 체제로 전환했고 미국 내 각 지부의 공연 기획 활성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1년에 한 번씩 전국 경연을 개최하며 미국 내 아시안 대중문화 네트워크의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The fact that we're local and in these other cities is representative of us wanting to include the bigger community and to have it be active, outside of LA too. 앞서 지난 8일 LA시 의회로부터 아시안 문화유산 예술단체로 선정되며 그 공로를 인정받은 콜라보레이션은 다음 달 27일 LA 정기 쇼케이스와 경연을 갖습니다. 이어 7월에는 텍사스 휴스턴에서 그리고 11월에는
다시 LA에서 전국 쇼케이스 공연인 콜라보레이션 스타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한류 콘텐츠 수출 상담회가 서울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24개 나라 130개 업체가 한국을 찾았는데 중국은 물론이고 동유럽과 아프리카 등에서도 한류 콘텐츠의 인기가 매우 높다고 합니다. 홍찬희 기자입니다. 아프리카 케냐의 한 가정에서 한국 애니메이션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TV가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 접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Cartoon on our Kenyan television stations. So that is not very efficient for us. So we really love it to be in our Kenyan television. 한류 바람은 거세지만 콘텐츠 수출로까지 이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 문화 콘텐츠 시장 규모는 2천조 원 정도. 하지만 한류를 활용한 콘텐츠 수출은 6조 원, 0.3%에 불과합니다. 이런 가운데 한류 콘텐츠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규모 수출 상담회가 열렸습니다. 24개국 130개 업체가 참가해 국내 기업과 수출 상담을 벌였습니다. 케냐의 제1미디어그룹은 한류 콘텐츠를 지상파에 선보이고자 구매 담당이 직접 방한했습니다. So a number of quite a bit of interest. Korean companies in Kenya focus on possible partnership. 중국의 알리바바는 한류 콘텐츠와 더불어 캐릭터 상품들도 구매할 계획입니다. 한류 콘텐츠가 우리나라 이 제품하고 결합을 해가지고 이 수출을 만들어낼 때 수출 규모는 굉장히 커질 수가 있거든요. 한류 콘텐츠가 수출 부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홍찬입니다. 뉴욕 주정부가 논란이 불거졌던 한인 네일업계 근로 현황과 관련해서 단속보다는 계도에 중점을 두겠다, 이런 입장으로 선회했습니다. 주정부와 한인사회가 해결책을 위한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뉴욕 김일강 통신원입니다. 뉴욕 플러싱 메인 스트리트, 뉴욕시 공무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이 네일사롱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거리 캠페인을 가졌습니다. 주정부가 근로규정 위반에 대한 강력한 적발 정책에서 한 걸음 물러나 교육하고 계도하는 방향으로 돌아선 데 따른 것입니다. To make sure that workers are paid what they're supposed to be paid according to state law and that the salons are as healthy as they possibly can be. Let's spend some time working together to achieve that goal and hopefully rendering enforcement unnecessary. 한편 주정부의 뉴욕 네일사롱에 대한 현장 조사도 일주일째 진행 중입니다. 한인 네일업계도 당국의 계도적 차원의 조사에 부응하기 위해 적극적인 협력의 뜻을 뉴욕주에 전달했습니다. 종사자들의 권리를 신장하며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주정부, 커뮤니티 그리고 업계 종사자와 업주들 간의 다자 협력 체계를 구상하였습니다. 현재 네일협회 측은 네일사롱의 근로환경 개선에 앞서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을 주정부와 논의 중입니다. 이에 대한 뉴욕주의 반응도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이었습니다. 텍사스와 오클라호마 등 중부 지역이 일종의 물폭탄을 맞았습니다. 40여 명이 숨지거나 실종됐습니다. 박태서 특파원입니다. 텍사스주엔 어제 하루 시간당 10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졌습니다. 주 정부는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현재까지 사망 9명, 30여 명은 실종 상태입니다. When she wasn't there, I knew something was very wrong. Call mom and dad. I love you and pray. I kept calling him over and over and I was like, "Are you okay? Are you okay?" 미 4대 도시 가운데 하나인 휴스턴도 물에 잠겼습니다. 주요 고속도로가 끊어졌고 학교와 관공서들은 문을 닫았습니다. 가옥 수백 채, 차량 수천 대가 침수되거나 떠내려갔습니다. 주민 고립, 정전 사태도 속출했습니다. NBA 경기를 보러 온 농구 팬들은 경기장에서 밤을 샜습니다. Even though we have been to the point we are now, the challenges are not over yet. There's going to be more rain to come. 집중호우는 인근 오클라호마주에도 큰 피해를 남겼습니다. 또 이번 물폭탄이 텍사스 남부로 이동해 토네이도로 발달하면서 멕시코 북부에서만 13명이 숨졌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태서입니다. 미국 연준 부의장이 금리 인상 결정 때
세계 경제에 줄 충격도 고려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지난주 옐런 연준 의장의 연내 금리 인상 발언으로 미국을 비롯해서 주요국 증시가 하락했고요. 또 달러 가치는 급등하고 있습니다. 박에서 특파원입니다. 미 중앙은행 연준의 피셔 부의장이 미국이 금리 인상을 결정할 때 세계 경제에 미칠 파급 효과도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세계 경제에 충격을 줄 수 있고 세계 경제가 좋지 않으면 다시 미국이 타격을 받는 만큼 금리 인상에서 미국 국내 상황만 고려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지난 2013년 버냉키 전 연준 의장의 미국 양적 완화 종료 예고 발언만으로도 세계 증시 하락, 신흥국 통화 가치 폭락 등 이른바 긴축 발작이 일어났던 일도 거론했습니다. 피셔 부의장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주 옐런 연준 의장의 올해 안 금리 인상 발언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국이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으로 달러화 가치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일본 엔화 대비 달러화 가치는 8년 만에 최고치 수준까지 뛰어올랐습니다. 세계 주요국 증시는 하락했습니다. 미국은 지난달 신규 주택 판매 6.8% 증가 등 경제 지표 호조가 금리 인상 걱정을 더욱 키웠고 달러화 급등에 따른 수출 타격 우려 등으로 뉴욕 증시가 모두 1% 이상 떨어졌습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도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에 그리스 채무 불이행 우려가 겹쳐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예슬입니다. 한미일 세 나라 육자회담 수석 대표들이 오늘 서울에서 3자 협의를 갖게 됩니다. 북한을 압박해서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방안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하경 기자입니다. 지난 1월 도쿄에서 회동한 지 넉 달 만에 한미일 세 나라 육자회담 수석 대표들이 오늘 오전 서울에서 다시 3자 협의를 합니다. 이번 협의에선 억지와 압박, 대화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대북 정책을 점검합니다. 특히 최근 SLBM 시험 발사 등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는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대북 압박의 강도를 높이는 방안도 집중 협의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미일 3자 협의 후 한미 수석 대표들은 내일 베이징을 방문해 중국 측 육자회담 수석 대표인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한반도 사무 특별 대표와도 연쇄 협의할 예정입니다. 한미는 오늘 3자 회동 결과를 토대로 비핵화 대화 재개를 위한 중국의 추가적인 노력을 촉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한미 중 3자가 한자리에 모여서 협의를 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미 중 간에도 북한 문제 관련 긴밀한 협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육자회담은 북한을 제외한 당사국들이 조건 없는 탐색적 대화를 제안한 상태지만 북한의 거부로 답보 상태입니다. KBS 뉴스 이하경입니다. 연내 금리 인상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뉴욕 증시가 급락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08원입니다. 화요일 밤 KBS 아메리카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